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까지 저릿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불편이라고 넘겼다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증에 지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목이 굳어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듭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너무 심해요. 바로 그것이 경추 퇴행과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가 만나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신경 압박이 심해져 팔저림과 두통, 전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령자에게 매우 흔한 목, 어깨 등 통증의 숨은 원인을 파헤치고 집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5가지 간단한 완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 근막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온냉찜질. 세 번째는 경추를 바르게 지지해주는 올바른 베개 선택. 네 번째는 자세 교정 운동. 다섯 번째는 어깨 돌리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꾸준히 실천하시면 즉각적인 통증 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관절과 신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일상 속 자주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통증을 키우는지 알려드리고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밀 팁도 공개합니다. 바로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우입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과 근육 통증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마다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깨까지 저리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단순한 뻐근함이 아닙니다. 노화와 자세, 근육 경직이 함께 영향을 준 전형적인 경추통 증후군입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 어깨까지 타고 내려오는 통증, 팔끝이 저릿하고 어떤 날은 두통까지 동반되는 이런 증상들. 혹시 이 나이에 다 그렇지라며 그냥 참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목과 어깨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가 제때 알아차리고 바로 잡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목과 어깨, 즉 경추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며 머리부터 척추로 이어지는 신경 통로가 집중된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퇴행이 빨리 오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생활 속 나쁜 자세까지 겹치면 통증은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생활 습관은 목과 어깨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등을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 높은 베개 혹은 너무 낮은 베개를 쓰는 수면 습관,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고 오래 보는 습관,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로만 드는 행동,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덜미가 딱딱하게 굳는 경우,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심하면 어깨 관절, 팔꿈치, 심지어 손가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찜질 한번 하고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이에 근막이 굳고 신경이 눌리고 목 디스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초기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 어깨가 무겁고 눌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된다. 팔이나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누워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개를 돌릴 때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번져간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목과 어깨를 돌보기 시작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한 수많은 60, 80대 환자분들 중에도 그때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수술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기 훨씬 이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층과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제 환자 사례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목과 어깨, 지금부터 함께 지켜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과 어깨 통증은 단순한 근육 뻐근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경추 통증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 힘들다. 보통 자고 일어난 직후에 통증이 심하고 낮이 되면서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수면 중 근육이 굳거나 잘못된 자세로 목 주변 근막이 눌렸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어깨와 팔까지 저리고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팔까지 저리고 힘이 빠진다면 이는 목 디스크나 신경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장님, 어깨가 무거워서 뭔가 짐을 얹은 것처럼 느껴져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편해요. 그건 단순한 어깨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팔저림과 함께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5, 7번 경추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끔은 손이 시리거나 찬 기운이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지배 영역의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을 움직일 때 딸깍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함께 느껴진다. 경추 관절 사이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마찰음입니다. 특히 오래된 퇴행성 변화나 디스크 돌출이 있을 때 잘 나타납니다. 소리 자체보다 소리, 자이아일 통증이 함께 있을 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동반된다. 목 뒤쪽 근육이 긴장되고 혈류 흐름이 나빠지면 후두부 두통이나 균형 감각 이상,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어지럼증이 있다면 척추동맥 압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목은 절대 혼자 아프지 않습니다. 목이 아프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결국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초기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거나 손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통증의 양상이 자주 바뀌는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단순히 뻣뻣했는데 점점 팔이 저리거나 손에 힘이 안 들어온다? 이건 경추신경계가 점점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상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작은 이상감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읽고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목 어깨 통증에서 자주 나타나는 5가지 대표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증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방치하면 위험한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목과 어깨 통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증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냥 좀 뻐근한 거지, 뭐 대수인가요? 하지만 그 조금의 뻐근함이 매일 반복되면 삶 전체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움직임의 제한입니다. 목이 아프고 어깨가 저리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팔을 들어야 하는 동작,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가사 활동의 어려움입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장보기 등 일상적인 일들이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 하나하나 고통으로 바뀝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생활 자립에 큰 타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면 밤에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고 자주 깨게 되며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잠을 자고도 피곤한 이유, 어쩌면 목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위축감과 우울감입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젠 뭐든 귀찮고 나가기조차 싫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싫고 통증이 두려워서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결국 고립감과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상의 위험 증가입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특히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절, 수술, 입원 등의 악순환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목 어깨 통증이 결국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듣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손주 안아주는 게 제일 행복했는데 요즘은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운동을 피하거나 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고 더 약해지고 더 아프게 됩니다. 오히려 통증에 맞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설거지할 때 팔이 저릿하다. 잠에서 깰 때마다 목이 아프다. 문을 열 때 어깨가 걸린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목과 어깨 통증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 굳은 목과 어깨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바로잡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자각이고 그 다음은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는 목과 어깨 통증을 집에서 스스로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도 이 5가지를 실천한 후 약을 줄이거나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입니다. 강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하루에 2, 3회 반복적으로 짧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고개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기,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기,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목을 돌리지 말고 좌우로만 천천히 회전하기. 이런 동작을 10초 유지, 3회 반복만 해도 근막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혈류가 막히기 쉽기 때문에 이 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찜질. 젤 타입 찜질팩이나 차가운 수건을 5분 정도 목 뒤에 대줍니다. 온찜질. 그 다음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팩으로 10분간 찜질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을 한 겹 감싸서 사용하고 찜질은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목에 맞는 베개 사용입니다. 잘못된 베개는 자는 동안 경추를 더 눌러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너무 높은 베개는 경추를 앞으로 밀어 척추 정렬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베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목과 어깨 사이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곡선. 베었을 때 머리는 편안하게 눌리고 목은 살짝 받쳐주는 느낌. 푹신하지 않고 적당한 탄성이 있는 소재. 네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앉을 때, 설 때, 거들 때 항상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당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바디에 어깨를 기대고 허리를 90도로 세우기, 바른 바닥에 평평하게 두기, 스마트폰이나 책을 눈높이로 올리기. 이것만으로도 경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추천하는 간단한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 짚고 팔 돌리기 운동. 벽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팔을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립니다. 하루 10회씩 2세트. 물병 들기 운동. 500ml 물병을 들고 팔을 몸 옆에 두고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립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근육에 자극만 주는 정도로만 합니다. 어깨 돌리기. 양쪽 어깨를 크게 천천히 앞쪽, 뒤쪽으로 5회씩 돌립니다. 이 운동들은 근육을 자극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당신의 목과 어깨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단순한 근육 피로를 넘어서 신경 또는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첫 번째,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무리 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뻗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팔이나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지는 등의 변화는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영구적인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두통과 어지럼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목 뒤쪽의 근육 긴장과 척추동맥 압박이 원인일 수 있으며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팔이 아프기보다 어깨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십견이나 어깨 회전 근개 손상 등 다른 관절 질환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찜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밤에 자다가 통증으로 자주 깨거나 앉은 자세에서도 불편한 경우입니다.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은 이미 중증으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엑스레이를 넘어서 MRI,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진행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목과 어깨는 움직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관절입니다. 잘 써야 오래 쓰고 관리하면 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관절과 통증을 다스리는 핵심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저 정성호가 함께하겠습니다.